우리야. 사실 네가 친엄마라고 알고 계신 분은 널 낳아주신 엄마가 아니야. 너 5살 때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었어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마당집 식구들은 수지와 우리 사이에 쌓은 기류를 눈치채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데요. 선영이 네가 친딸을 찾아서 이제 우리 가족들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수지랑 우리 사이가 문제구나. 피 한 방울 안 섞여서 그저 괜찮겠거니 했는데 선영아, 우리도 친엄마를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여? 우리는 자기 친엄마가 5살 때 위암으로 죽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사실 우리 친엄마 아니잖아. 언제까지 숨길 거야? 너는 너무 애들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. 우리도 이제 다 컸으니 알 때가 되었지. 몇 년 전 드라마에서는 일부러 자기 친딸을 며느리로 맞으려고 계획도 세우는데 우리 백구와 오구 커플이 안 될 게 뭐가 있겠냐 싶었지만 결국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이 꼬인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최선영밖에 없습니다. 최선영만이 채우리가 친엄마라고 기억하고 있는 옛 엄마와 연이 닿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. 27년 전 최선영은 해들병원에서 한진태에게 큰 수술을 받은 후에 회복을 위해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2년 동안 뇌 수술과 온몸의 뼈가 부서진 부작용으로 꼼짝없이 병실에만 누워있던 최선영에게 먼저 다가와준 존재가 있었죠. 그 여자는 채우리가 기억하는 친모였습니다. 요양병원에 위암 말기로 입원해 들어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채우리의 옛 엄마와 최선영은 금세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는 사이가 되었는데요. 최선영이 가장 부러워한 건 엄마 옆을 꼭 지키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였습니다. 사고 때문에 몸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강제로 딸과 이별해 있던 최선영에게는 자식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이 가장 부러워 보였던 거죠. 하지만 채우리의 예전 엄마는 죽기 전 최선영의 손을 붙잡고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요. 선영 씨, 아무래도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. 내가 죽는 건 이미 받아들였지만 아들 때문에 눈이 감기지를 않네요. 제가 죽으면 우리는 이제 고아가 되겠지요. 봉사하던 강화읍에 있는 수녀님한테 부탁을 해놨어요.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좀 거둬달라고요. 선영씨, 이런 부탁 정말 염치 없지만 가끔가다 선영씨가 내 아들 잘 지내는지 한 번씩 들여다봐주면 안 될까요?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고 어른이 되면 이 편지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이런 부탁을 할 때가 선영씨밖에 없어요. 우리한테 꼭 해줘야 되는 말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어려서 편지로 남길 수밖에 없네요. 그렇게 채우리의 옛 엄마는 눈을 감게 되었고 최선영은 채우리가 보내진 강화읍의 성모임항원으로 수년간 봉사활동을 다니게 되었던 거죠.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만 기다리던 채우리가 너무나 눈에 밟힌 최선영은 채우리를 자기의 호적에 올려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채우리를 입양해서 마음으로 낳게 된 것이고요. 낳은 정 기른 정 할 것 없이 모두 최선영의 자식들이기에 최선영은 더는 이 문제로 수지와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. 채우리의 친모가 남긴 편지를 떠올린 최선영은 지금이 우리에게 편지를 전해줄 때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. 편지이자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. 사실 자기는 채우리의 친엄마가 아니라고요. 낚시터에서 사고 난 아이를 구했는데 그 아이는 그냥 새아빠가 자기를 두고 갔다고 하더니 크게 아프고 난 뒤에는 자기가 누군지도 기억을 못했습니다. 솔직히 평생 자식 없이 살던 터라 내가 친엄마인 줄 아는 그 아이를 욕심이 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. 언젠가 아이가 크면 사고 났던 장소에 가서 기억이라도 찾아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일찍 죽게 되니 정말 미안하다고. 아직 어린아이에게 이런 걸 설명해 줄 수도 없으니 상처받지 않을 나이가 되면 버려졌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친부모를 찾아보라고요. 기억을 잃기 전 네 이름은 한현우였다고.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어머니가 사실은 첫 번째로 입양해 주었던 어머니였다니. 정말 버려진 것이 맞는지. 그래도 이제는 친부모를 찾아야겠다는 용기를 낸 채우리는 마당집 식구들과 함께 혹시나 실종 신고가 되어 있거나 유전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. 채우리의 모발을 채취하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거죠. 유전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1~2주 안에 연락드릴 겁니다. 채우리의 유전자도 드디어 등록되고 난 후 김마리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. 김마리 씨 맞으시죠? 30년 전에 유전자 등록하셨었죠. 잃어버린 아들분과 일치하는 유전자가 등록돼서 연락드렸습니다.
아드님이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? 김마리가 꿈에 그리던 순간이 왔습니다.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시는구나. 아들을 만나러 향한 곳엔 아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. 마당집 사장님이랑 우리 병원 최우리 선생님이 여기 왜 있는 거지? 반면 최우리와 최선영도 김마리를 보자마자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. 몇 번이나 만났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니. 심지어 한현성이 최우리의 동생이었던 거잖아요. 참 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. 안 그래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미꾸라지 같은 진나영이 난입을 해버렸으니 말이죠. 진나영이 한현성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서 콩가루 집안이 탄생해버렸네요. 이렇게 되면 채우리가 그 집 첫째 아들이고 수지는 또 진나영의 형님이 되어버리게 되는데요. 제발 연 좀 끊자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한 집에서 또 가족으로 엮이고 마네요. 하지만 그건 수지랑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 후 나중일이고 우선은 잃어버린 모자상봉이 있어야겠죠. 김마리에게는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첫째 아들이지만 채우리에게는 아주 얼떨떨하고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. 진수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라도 있었지. 채우리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요. 그리고 최선영이 얼마나 친부모처럼 마음을 다해서 키워주었나요. 덕분에 부모에 대한 아픔 같은 것 없이 컸으니 참 다행이죠. 때문에 채우리랑 김마리 사이에도 마음의 속도 차이가 클 것 같아요. 김마리는 평생 한이 맺혀서 아들한테 못해준 거 다 해주고 해들병원까지 다 주고 싶을 텐데 채우리는 그런 김마리가 부담스럽겠죠.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니까 적응할 시간도 필요할 테고요. 한현성은 형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 반길 테지만 여기서 이제 엿된 건 진나영뿐입니다. 한현성이 틀림없는 외동아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 장남이 채우리였고 병원도 채우리한테 물려주려 하다니요. 김마리가 아들 들어온다고 굳게 잠궈놓았던 2층 방 문을 열어서 세단장을 하면 아주 진나영 표정이 일그러지겠네요. 그러게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건데. 최선영이 한진태랑 그렇게 깊은 년이 있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. 조만간 그 연기하던 가면이 부서지게 생겼습니다. 채우리가 친부모를 찾게 되면 과거에 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진태가 실수를 해서 오해였던 건지 밝혀지게 될 텐데요. 죄짓고는 행복하게 못 산다는 교훈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자분들도 다들 진나영이 이대로 부잣집에 시집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장윤자도 그 콩고물 얻어서 해피엔딩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제 아주 혼인신고까지 해서 다 성공했다고 여긴 참에 애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나서 진나영도 이혼녀 장윤자도 이혼녀 되는 엔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